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수능특강 테스트 1의 15번 문항입니다. 그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도 빈칸의 단순한 단어 한 개를 찾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전체 이 문장 요 형태를 찾아라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빈칸을 뚫어두냐면 이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에 상당하는 그런 부분을 빈칸을 뚫어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체 글의 맥락과 상관이 깊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글 전체의 핵심 주제를 찾아라는 건데, 그 주제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 딱 들어갈 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빈칸에 들어있는 문장부터 해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투자 측면은 땡땡땡땡땡땡땡땡이다. 그래서 thus 따라서 그러니까 요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 이 빈칸에 있는 부분과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까운 부분이 있죠. 바로 앞이나 아니면 바로 뒤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thus라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 그럼 결론이 뭔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에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뒤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에드워즈가 언급하기를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에드워즈가 언급했듯이 sport is often anything but a diversion to its participants. 자, anything but은 결코 무엇이 아니다. 결코 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뜻이 나와 있죠. diverse, diversion, 뭐 발음 상관없습니다. 오락유희라고 되어 있어요. 오락유희. 그러면 참가자들에게, 스포츠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스포츠라는 것은 단순히 오락이나 유희가 아니다. 그러면 선택지 내용 중에서 오락과 유희가 아니다 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 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게 정답이 왜 5번이냐면 여기 보세요. 5번 보면 The recreational playful aspect가 뭐냐면 요게, 이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키보드가 안 먹는데 3학년 1반 키보드 안 먹어요. 반장이 이거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오케이. 반장이 누구죠 근데 이 반에? 담임쌤한테 키보드 교체 좀 해달라고. 네. 키보드가 아예 안 먹어요. 이게 아마 건전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예 안 먹는데. 자, 지금 the recreational playful 이라는 말이 뭐와 똑같냐면 요 diversion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요거랑 똑같은 말. 됐죠? 그러면 게임 그 자체가 단순히 recreational, 재미로 하는, playful, 놀이로서 하는 그 측면을 outweighs 한다는 거예요. outweighs. 자, outweights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뭐뭐보다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outweighs. 뭐뭐보다 더 크다. 뭐뭐보다 중하다. 뭐뭐보다 무엇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금 에드워드가 한 이 말 있죠. 에드워드가 한 이 말, 요 인용문과 요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데칼코마니 수준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뭐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부분과 요 정답에 해당되는 이 5번이 똑같은 말이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우리가
paraphrase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빈칸의 바로 앞 혹은 바로 뒤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thus라는 연결사가 결론을 말하기 때문에 결론이 곧 주제고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에서 주제니까 바로 연결되는데 공합계도 이 말을 그대로 paraphrase 환원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5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켜서 해볼게요. 네, 펜이 왜 안 나타나지? 이건가? 이거 맞나? 아, 이거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스포츠. 이 스포츠라는 말은 스포트의 복수입니다. 맞죠? 스포츠라는 것은 여기 보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매우 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 설계 자체에 의해서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스포츠가 구조화되어 있다. 시작부터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 키워드가 스포츠는 구조화되어 있다. 여러분 스포츠는 구조화되어 있습니까? 엄청 구조화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They involved. involve라는 것은 포함한다. 포함한다. institutionally. 제도적으로. 자, 제도적으로 규칙을 정의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정의된 규칙을 포함한다라고 해야 되네요. 정의된 규칙을 포함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give rise to 일으킨다, 발생시킨다 이런 말이죠. A hierarchical authority pattern. 자, hierarchical 여기 나와 있죠. 위계적인 계급에 따른 authority pattern. authority라는 것은 권한, 권위. 그래서 아주 위계적인 권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자, 구조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규칙이 있다는 거고요. 그 규칙 속에서 뭔가 위계적인 권한 패턴을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으로 are often so over-regulated. 자, 수동태 구문이죠. 매우 종종 규제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규제되어 있다? 매우 심하게 규제되어 있다. 자, 여기서 so that 구문 나옵니다. 색깔 바꿀게요. so 너무 심하게 규제되어 있어서 그래서 they seem only nominally related to play. 명목상으로만 놀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자, 이 nominal이라는 말이 명목상으로. 여러분 스포츠라는 게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것들이 스포츠라는 게 여러분 일종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지만 겉으로 보고 명목상으로 보게 되면은 놀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나 그거는 겉으로 명목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이게 놀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엄청나게 구조화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정의된 규칙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위계적인 권한 패턴이 있고 세 번째 뭐다? 심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이게 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Although it is commonly said,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일컬어집니까? Athletes, 운동 선수들이 play sports. 자, play에 큰 따옴표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놀이처럼 즐긴다라는 의미로서 play를 큰 따옴표를 써서 말하고 있죠. 스포츠를 놀이처럼 즐긴다. 스포츠를 놀이처럼 즐긴다라고 흔히 일컬어진다. 즐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말들 하지만 the rules and customs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죠. 규칙과 관행, 규칙과 관습이 되겠습니다. 규칙과 관행, 규칙과 관습. That control the behaviors of athletes. 자, 여기까지 수식을 하고 있죠. 자, 운동선수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과 관습은 often distance. 자, 요게 동사입니다. 멀어지게 한다. 스포츠를 from the domain of play. 놀이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스포츠는 장난 아닙니다. 스포츠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칙과 관행, 관습들이 운동선수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러한 사실이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히 놀이의 영역에서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스포츠라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규칙을 포함하고 위계적인 권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놀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 물론 재미로 놀이로서 한다고 말들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규칙과 관습이라는 것이 운동선수의 행동을 모두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놀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들인데 이 키워드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반복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제가 색깔 바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이 말이 structure, rules, authority, hierarchical, pattern, regulated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같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오직 표현만 조금씩 다루어서 진행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개념들을 뭐 해라? 연결해라. 연결하면 뭐가 보인다?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응집성, coherence가 보인다.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락 내에서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같은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반복되고 있는지 그 응집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정답 부분도 아까 전에 우리가 단순히 recreational playful aspect를 넘어선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을 볼 수가 있고 이 뒷부분만 읽어도 답을 볼 수가 있고 무슨 얘기예요? 빈칸의 단서가 하나의 단락 내에 아주 많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Sports represent. 스포츠는 뭘 나타내느냐? The formalization of play. 놀이를 공식화한 거예요. formalization. 놀이를 우리가 늘 그냥 바구니에다가 공을 집어넣던 놀이가 있었는데 그 놀이를 아주 공식화, 형식화, 의례화, 규칙화한 것이 뭐다? 그것이 스포츠죠. 그냥 바구니에 우리가 공을 넣는 걸 바스켓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규칙이 많이 생겼어요. 공을 잡고 3발 이상 걸을 수 없다. 페인트 존 안에서 몇 초 이상 머물 수 없다. 등등등등등등
아주 많은 규칙들이 있어서 formalization 된 거죠. 그래서 with every move 모든 동작 every 단수 명사 모든 동작은 아주 면밀히 검토되죠. 뭐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왜? formalization 정형화, 의례화 됐으니까. and subjected to 뭐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subject라는 것은 아래쪽에 두고 투사한다. 즉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에 영향을 받느냐? Rules and loose interpretation by game officials and league administrators. 자, 규칙과 규칙의 해석. 그 해석은 누가 합니까? 그 경기의 officials, 관계자들. 응? 그러니까 그다음에 리그, 그 리그의 administrators, 행정가들. 그래서 경기 임원, 리그 관리자 등등등에 의해서 규칙과 규칙의 해석에 관해서 영향을 받고 모든 선수의 동작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히 검토되어서 파울인지 파울 바이올레이션이 아닌지를 검토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장도 어떻습니까? 규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한 번 더 했을 뿐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은 답을 그냥 골라버리면 돼요. 왜? 하나의 단락안에 주제는 몇 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제 빈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he participants of sports. 그러면 어떤 스포츠의 참가자들, 우리의 참가자 누구입니까? 운동선수, 그리고 구단주, 그 다음에 훈련 트레이너들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have an investment.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 그 게임에 대해서, 그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스포츠는 아주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죠. Their very livelihoods. 자, 선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죠. 구단주는 구단을 사서 경영을 하게 되죠. 트레이너들도 자기의 거기에 모든 생계가 달려있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투자, 그래서 their very livelihoods. 자, livelihood라는 것은 생계입니다. 생계. 그럼 그들의 바로 그 생계라는 것이 are dependent on 뭐에 달려있다? Success in the sports world. 그 산업 세계의 성공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야구 구단주가 그 자기 야구 시합 성적이 너무 안 좋고 하면은 그 구단주는 망하겠죠?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the participants of sports, 참가한 사람들의 생계 자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포츠는 단순 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얘기 모두 다 결론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the investment aspect of sports. 자, 스포츠의 투자 영역이라는 것은, 투자는 뭘 합니까? 스포츠에? 지금 우리 학교에도 축구 선수로 있는데 축구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이 하는 공부를 거의 다 포기하고 축구에 올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축구를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이제 부상도 있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투자라는 것이, 알겠어요? 시간, 돈, 노력, 땀,
그 어마어마한 투자라는 것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답을 볼게요. 어마어마한 그 스포츠에 투자라는 것은 정답 몇 번? 5번이죠. Outweighs the recreational play for aspect of the game. 자, 놀이 게임 그 자체,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 경기 그 자체에 아주 즐겁고 recreational, playful, 아주 재미있는 놀이 같은 그런 측면을 뭐한다? 넘어서는 거예요. Outweighs, 그것보다 더 크다, 더 중대하다, 넘어선다 이런 얘기죠. 자 어때요? 글 전체의 주제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결국 이 빈칸추론 문제는 뭐다? 주제를 찾아라 라는 말이겠죠. 바로 뒤에 나오는 말도 이 말의 그대로 paraphrase, 환원했을 뿐이다. 자 이제 최종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축구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니까 마냥 즐거울까요? 자 여러분 실제 프로 선수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In fact 사실 실제로는 for many participants 많은 스포츠 관계자들은 it is that 뭐예요? It be that 강조 구문이죠. Producing the primary stresses and strains in their lives. 그들 삶에서 주요한 스트레스와 주요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름 아닌 뭐다? 스포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에 선수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긴장감이 엄청 크다. 이게 지금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운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생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운동선수들은 진지하게 임합니다. 장난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단순히 공놀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정답 우리가 5번을 골라볼 수가 있겠고요. 정답에 대한 단서가 너무 많이 거의 모든 문장에 배어 있다고 할 정도로 패러프레이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글을 읽으면서 뭘 발견한다? 패러프레이즈와 커넥티비티와 코히어런스를 발견하게 되면 정답을 반드시 꼭 맞출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